안녕하세요, 유라리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미국 공립초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좀 얘기해 볼 텐데요. 와, 이런 게 정말 문화 충격이구나 하고 느꼈던 적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왜 미국 학교들은 부모들에게 이런 것들까지 요구할까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적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공감하는 면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첫 번째, 미국 학교에서는 도네이션을 엄청나게 많이 요구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기부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미국 학교는 하루 걸러 하루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여러 가지 도네이션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신학기가 시작되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학교에서 이메일도 오고 플라이어도 나눠주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학교를 위해서 현금을 도네이션 해주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아니, 학교 간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현금을 내라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었어요. 학교 운영을 위해서 500불, PTA 운영을 위한 지원금으로 한 50불. 아니, 공립학교인데 뭐 이렇게 돈을 내라고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한국과 미국은 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 수준이 매우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에서 공동으로 교육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미국은 주마다 교육 예산 투자 수준이 너무 달라서 교육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 미국에서 공립초등학교의 교육의 질과 예산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이 뉴저지고요. 그 다음에 2위가 뉴욕, 3위가 매사추세츠입니다. 탑 순위는 다 동부 쪽에 있는데요. 서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동부 쪽의 교육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네요. 그 다음은 PTA를 위한 기부인데요. PTA는 Parent Teacher Association이라고 한국으로 치면 학부모 육성회를 얘기하는 건데요.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들을 거의 주관을 하게 됩니다. 큰 행사를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 소품들을 사야 되는데 구매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돈들도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도네이션에서 현금이 모이기 때문에 또 안 낼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에서 갓 넘어오신 분들은 이런 거를 왜 다 내라고 하지? 그리고 이거를 누가 낼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미국은 이런 기부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마트나 약국 이런 데 가서 계산할 때 그 카드 리더기에 보면은 Do you want to donate for some poor people? 도네이션을 하겠습니까? 이런 문구들이 꽤 많이 나와요. 거의 뭐 매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구들을. 어쨌든 이런 기부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으니 학교를 위한 도네이션에도 부모들이 좀 활발히 적극적으로 도네이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끝이네 라고 생각이 들지만 끝이 아닙니다. 학교 기부금을 다 내면 또 며칠 뒤에 클래스 도네이션을 하라고 또 메일이 와요. 한국은 각 교실마다 거의 분위기도 똑같고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다 학교 소유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달라요. 각 교실에 있는 물건들은 담임 선생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각 교실에 있는 장난감, 수업 교구, 수업 방식 이런 것들이 선생님에 따라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클래스를 위한 도네이션은 더 우리 아이를 위한 거니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룸랩스 또는 룸맘이라고 부르는데요. 학급 대표 엄마들을 학기 초에 선발을 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께서 파티 준비도 하고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또 Teachers Appreciation Week이라고 해서요. 그 한 주 동안에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음료도 사다 드리고 선물도 구매하고 그리고 여기는 되게 특이한 게 선생님 생일도 챙겨요. 단체방에 돌아다니는 선생님의 그 위시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선생님 생신 선물도 구매를 하는 돈을 이 클래스 도네이션 금액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내가 도네이션을 했는데 이젠 더 없겠지? 그게 아니에요. 학기 중에 계속 도네이션 요청이 와요. 이쯤 되면 뭐 도네이션의 일상화, 데일리 도네이션 아닌가요? 또 선생님께서 도네이션 요청이 옵니다. 클래스를 위한 물건들에 대한 도네이션인데요. 특히 선생님께서 애마존 위시 리스트를 보내주시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이거 필요하니 좀 사주세요 라고 학부모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문화예요. 그죠?
이런 소소한 물건들을 다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학부모한테 내라고 한단 말이야? 진짜 이상한 학교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현실을 알고 난 이후로는 정말 열심히 도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 또 다른 기부들도 막 요청이 오거든요. 뭐 근처 커뮤니티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는 음식 요구, 학교 쉬는 시간에 먹는 아이들의 스낵이 부족하니 애플소스나 칩을 기부해달라는 그런 요구들, 특히 이런 것들은 고학년 친구들이 직접 포스터를 작성을 해서 벽에 붙여놓거든요. 이런 포스터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럼 또 칩을 조금씩 갖다 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클래스에서 펜이 모자란다고 펜을 좀 기부해달라는 메일도 받았고요. 도대체 왜 미국 학교는 이렇게 발런티어를 많이 요청할까요? 한국에서는 뭐 특별한 날 아니면 크게 학교에 갈 일이 없잖아요. 아니 돈도 내라고 하더니 이제 노동력도 요구를 하는 거야? 라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거의 매일같이 학교를 가고 있어요. 애들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지내는지 제 눈으로 다 볼 수도 있고요. 클래스를 도와주면서 제가 느끼는 큰 기쁨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미국이잖아요. 개인적인 영어 연습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어떤 발런티어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미술이나 사이언스, 스팀 클래스에 발런티어를 하게 되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와주거나 수업 전후 재료들을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교통봉사는 우리나라 새마을 어머니와 비슷하죠. yard duty라고 해서요. 리세스 시간이나 런치 타임에 밖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고 노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아이들을 모니터링하고 도움이 필요한 일들을 또 해주는 발런티어입니다. 또 이 발런티어는 많은 부모님들이 하고 싶어 해요. 필드 트립 셰프론인데요. 아이들이 소풍 갈 때 보호자로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 파티 봉사도 있는데요. 룸 랩스가 파티 주최를 하는데요.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액티비티를 진행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도와줄 부모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클래스 파티에 가서 아이들을 돕다 보면 뭐 저도 같이 파티도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 있을까도 의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진짜 보기 힘든 발런티어인데요. 프라이데이 폴더라는 발런티어예요. 미국은 한국보다 교과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진행한 프린터물들이 진짜 많아요. 이런 여러 가지 프린터물 그리고 작품들을 개인 폴더 안에, 그거를 프라이데이 폴더라고 부르거든요. 그 개인 폴더 안에 나누어 넣고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도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이 발런티어로 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클래스에 필요한 소소한 일들을 학부모에게 발런티어 요청을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한국 초등학교 교사들은 진짜 할 일이 너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처음 공립초등학교에 보냈을 때 생겼던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은 사라지고요. 요즘 드는 생각은 더불어 사는 사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또 놀라웠던 점은 다른 학년 간에 합반이 있어요. 여기서는 콤보 클래스라고 부르는데요. 다른 학년의 학생들을 묶어서 진행되는 반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클래스를 상상도 못 해봤는데요. 공식적인 이유는 학년 간의 협력과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학교의 인적 자원이나 교사가 부족한 작은 학교에서 이런 콤보 클래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미국 초등학교의 이 점이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한국에서는 같은 반 내에서 친구들과 활발히 교류하는 반면에 미국은 같은 반, 다른 반, 그리고 다른 학년들도 활발하게 교류를 할 수 있거든요. 버디라는 걸 매치해줘요. 예를 들어 1학년과 3학년 버디를 매치를 해주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버디와 함께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도움을 주기도 받기도 하고요. 서로 힘을 합쳐서 한 프로젝트를 완성을 시키는 거죠. 우리 아이 학교 기준으로는 TK와 킨더 1학년에서 3학년 그리고 4학년에서 5학년 각각 밥 먹는 장소와 사용하는 플레이그라운드들이 다 다르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반, 다른 학년 친구들과 같이 밥도 먹고 동일한 놀이터에서 놀면서 서로 소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 학교는 패션과 상처에 매우 둔합니다.
한국에서는 유행도 쫓아야 되고 아기자기하고 예쁜 물건, 옷들이 진짜 너무 많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냥 편한 거. 저도 그렇게 되는데요. 편하고 그냥 활동하기 좋은 복장, 물건들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매일매일 밖에서 노는 시간도 있고요. 놀이터에 가면 텐바크라고 해서 나무 조각들이 쫙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공식적으로 운동화 앞코가 막힌 운동화를 신으라고 요청이 와요. 아이들이 밖에서 놀면서 스크래치 나고 가시가 박히는 건 뭐 예사고요.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구름 사다리를 거의 진짜 매일매일 하거든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진짜 다 박혀 있어요. 이거 진짜 놀라운 사실 아닌가요? 미국에서 그 아이가 데이케어 센터 다닐 때도 정말 가관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린이집 하원할 때 아이를 데리러 가면 항상 이렇게 머리도 다시 묶고 깨끗하게 이렇게 단정하게 해 놓으시잖아요. 그런데 미국은요, 저희 딸은 계속 콧물을 하루 종일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는 거의 산발이 돼서 저를 항상 맞이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 표정은 항상 밝으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미국 국립초등학교는 쉬는 날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개인 스케줄도 굉장히 존중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한국은 주로 명절 같은 공휴일만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진짜 엄청나게 쉽니다. 진짜 놀란 건 학부모 상담 기간이에요. 한국은 학부모와 상담을 하는 주가 되면 정규 수업 시간을 마친 뒤에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요, 이 학부모 상담 기간 동안 학교를 단축 수업을 해버립니다. 선생님들은 그냥 정규 수업 시간과 똑같이 귀가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실리콘밸리에는 스쿨버스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산타클라라나 레드우드 시티 디스트릭에는 스쿨버스가 종종 있다고는 하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살았던 블랙스버그라는 작은 시골은 스쿨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팬데믹 기간에는 아이들이 집에서 리모트 수업을 하니까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러면 스쿨버스가 점심 도시락만 실어서 다 집마다 배달해주는 그런 광경을 볼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됐구나. 나는 이제 픽드랍 해방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뭐냐고요. 실리콘밸리에 왔더니 스쿨버스를 보기도 힘들어요. 다만 몸이 조금 불편하고 이런 아이들에게는 스쿨버스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많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 미국 국립초등학교에 대해서 할 말은 진짜 무진장 많은데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